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수요일 오후 1시를 넘긴 시간입니다. 6.3 항쟁, 부정선거 재투표 당일 투표 수개표를 주장하는 모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 경찰이 이를 강력 단속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 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 강경 진압을 하라. 싹 쓸어내라. 내가 귀국하기 전에 싹 쓸어내라. 이런 지시 같아요. 그리고 그저께 서울경찰청장이 위법 행위자는 이게 패가 망신시키겠다. 조선 왕조 시대나 쓸 말을, 그런 말을 대통령 명을 받아 복창을 하고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집회가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집회의 현장에 참석하거나 SNS를 통해서 서로 교신을 하고 있는 그 엄청난 수의 주로 젊은이들과 나이 든 이들도 이게 심정적으로 불공정 행위다. 그리고 부정의한 행위다. 불공정 행위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표면상 좀 수그러들지 몰라도 이건 결코 수그러들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 젊은 층은 그 불공정 행위를 피부로 확 느낀 게 이번 6.3 항쟁입니다. 난데없이 스타벅스를 포격하라. 대통령이 이런 명령을 내려. 그 포격을 시작했어.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어. 그런데 젊은이들하고 그 이용자들이 이거 이상하다. 그러고 있던 참에 자기 죄를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 특별 법안을 만든다. 이거 이럴 수가 없는데, 그럴 때 6.3 사태가 발생해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러함에도 제가 생각한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제1호 과제가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 특별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예비적으로는 법무부 안에 검찰의 조작사건 진상특위를 만들고 그 결과 검찰이 자기 자신의 사건을 전부 조작했다 하는 빌미로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공소취소권을 발동케 하는 이 2단계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후퇴할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장마철이 들어가고 현장 모임의 숫자가 좀 줄어들든지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 우선 이 법안부터 강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 어떤 법안이냐? 오늘 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한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사건을 재조사해가 검찰이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면 공소를 취소하겠다. 그런 법률안인데 이 법안이 만고에 없는 위헌 법률이다. 48년 7월 17일 헌법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개정안 헌법 조문 중에 최악, 그래서 만고에 없는 위헌 법률이다. 헌법은 국민이 결단하여 국민이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 때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헌법의 11조의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똑같다 이게. 모든 국민의 2항 이거 잠시 메모를 봐야 되겠습니다. 성별, 종교, 경제,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이 정치, 사회, 문화생활 영역에 있어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높고 낮음에 따라서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재명 죄를 지우기 위한 그 법안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재명이란 이름만 없지 이재명 자신을 위한 법입니다. 이건 위헌이 명백한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이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게 경고성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충고라 해봐야 들을 사람도 아니지만은 일단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6.3 항쟁이 촉발된 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은 그 밑에 깔린 기본적 민심, 이재명을 향한 반국민적 민심이 쌓여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스타벅스 사건도 있지만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 11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런 법률을 만드는 것에 흥분과 분노가 차여 있는 순간에 6.3 항쟁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찌 되느냐?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소강사태, 이 현재 집회가 소강상태에 빠져 모이는 사람 수가 적어들고 장마철에 접어들어 슬그머니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더라도 이 법이 나오게 되면 폭발적으로 저항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헌법을 만들어가 우리가 이 헌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 헌법의 가장 중요한 국민의 평등권 이걸 스스로 말살하게 하는 이런 짓을 할 때 이를 참는다? 말이 안 되지요. 둘째로는 전국에 일일 평균 형사사건 피의자 피고인이 약 4만여 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그들도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왜 나는 공소취소 해주지 않느냐? 이게 형사소송법에는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것도 검찰이 확실한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법안은 2심의 계류적인 사건도 공소취소하도록 그 표적이 뭔가 하면 2차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로 고등법원에 환송되어 있는 이 법안이 그로서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재판이 열리기만 하면 한 달 반 만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되면 대통령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그나마 잠이 안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 체계고 헌법 조항이고 다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나를 구제하는 법안을 일단 통과시켜 기정사실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에 골몰을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태에 잠자코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우리 헌법을 우리가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망고에 없는 짓을 할 때 이걸 참는다? G7 국가의 국민답지 않다? 지금 이게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 그래야 국격이 추락되고 이게 모든 경제, 외교,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결론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치, 종교, 사회적 신분 여하에 따라서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우리는 사수하고 지키고 그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온 몸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걸 오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